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재 2025년 3월 3일인데 내일 3월 4일 날 오픈할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주식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었잖아요. 급락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금요일날 미증시 이제 다시 반등했고, 월요일날 또 미증시 반등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다 보니까 반영 안 되는데, 제가 금요일날 제가 분명히 드렸죠. 금요일날 미지수 선물 보합권이기 때문에 매도하면 안 된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내일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체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하고, 그 대체거래소가 이제 조금씩 이제 확대되어 갈 텐데, 미리 제도를 좀 알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해야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잘 될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이 제도에서 한번 뒤처지면은 상당히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대체거래소가 어떤 게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거래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거래소라는 건 우리나라가 원래 한국거래소 단일거래소였어요. 단일거래소. 근데 단일거래소다 보니까 이게 철법통이어가지고 한국거래소가 진짜 삽질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왜냐면 뭐라 해도 어차피 안 잘리고 우리 거기서 하나밖에 없고 경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특히 예를 들어 뭐 파생상품 같은 거는 진짜 완전 진짜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파생하시는 분들 다 해외 거래하고 있고, 주식도 지금 이제 다 해외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자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먼저 2025년 3월 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우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ATS. ATS란 말은 뭐냐면, 대체 거래소를 A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이나 증권 예탁증서를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말하는데, 이게 거래소예요. 거래소고, 그 거래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회원사들이 이제 증권사인 거고, 예, 이제 ATS가 있는데, 이 ATS가 이제 회사 이름이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NXT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방송에서 계속 대체거래소 NXT를 혼용해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같은 의미니까 지금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NXT 하나밖에 더 없기 때문에 한거래소 KRX, 그 다음 NXT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NXT는 한거래소하고 동일한 법적 규제적 감독하에 운영되고요. 다만 거래 시간이 좀 늘어났고 새로운 주문 유형이 도입됐고 수수료 경쟁이 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편익인데 편일이 아니에요. 편익입니다. 편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보다 수수료 대비 20에서 40% 낮은 수수료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과 EU, 그 다음에 일본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대체거래소 운영 중입니다. 그쵸? 예. 우리나라만 지금 한국거래소 하나만 있는 철밥통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자, 미국은 한 65개. 미국은 워낙에 증권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 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거래량이 다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도 많고 그 거래소들이 다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이제 신생아 출산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파이는 작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유는 이제 나라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 142개 정도 있고, 일본은 원래 한 10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개 현재 운영 중이고, ATS,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한 11%, EU가 한 18%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1% 됩니다. 일본이 좀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더 낮았는데, 점유율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거래가 본 거래소 말고 대체 거래소 주문의 그 퍼센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이 이 대체 거래소가 발달한 이유가, 일단 국토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넓은 국토 때문에 거래 시간 시차가 좀 존재가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주문이 여러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거래소를 좀 활성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선 집행 의무, 이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이 최선 집행
집행 의무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가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원래 처음 대책으로 시작했을 때는. 근데 점유율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 13%까지 뭐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1%, 13%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998년에 이제 거래소 집중 의무제를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그 의무제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폐지되고 나서 10개 정도가 대체 거래소가 생겼다가, 이게 거래량이 별로 안 되니까, 뭐 10개가 그 거래소 수수료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망하겠죠? 그래서 한 7개 망했어요. 그래서 3개서 남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게 이제 최선 집행 의무. 이 최선 집행 의무라는 것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등이 좀 추가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번 만들었냐, 우리나라 거는. 넥스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RX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융투자협회하고 금융투자산업은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이 뭐 증권사, 운용사, 뭐 자문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금융투자협회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설립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대부분 이제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7개 증권사가 좀 큰 7개 증권사가 지분을 한 6.64%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9개 증권사가 지분을 1.71% 정도 출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지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게 문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증권 쪽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증권 쪽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하위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여있어. 고이면 썩잖아요. 너무 고여있어. 그러니까 규제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려면 다 규제야. 증권 쪽은.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증권 쪽에 사기도 많고 사자들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정의 규제들이 좀 필요한데 좀 그게 좀 과해요. 그렇다고 뭐 사기꾼 없나? 아니 막말로 증권 쪽 사기를 처벌하려면 형사법 처벌 규정도 강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진입자본만 높여놨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런 넥스트레이드 이런 것들도 뭐 금융투자협회 자기들이 기득권 갖고 있는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만 잡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데,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요. 예. 한국거래소 수수료 대비 20에서 이제 40% 수수료가 더 싸다. 이거 개인 투자자도 좋아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그 차이는 없어서 일단 낮은 수준의 수수료 정책이다.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래대금이 0.0023%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제 대체거래소 NXT 이제 ATS가 대체거래소고, 그래서 만든 우리나라의 그 대체거래소 회사명이 NXT예요. 거래소 이름명이. 자, 이 NXT는 테이커하고 그 다음에 메이커하고 이게 주문 수수료가 달라요. 테이커는 뭐냐면 그냥 시장가 주문으로 좀 내는 걸 테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내는 거. 메이커는 이제 대기 주문. 지정가 대기 주문하는 경우를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데, 테이커 시장가 주문은 0.0018%, 그러니까 20% 좀 낮고요. 메이커는 0.0013%, 한 40%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수수료가 낮으면 차익거래 기회가 더 많이 생겨요. 차익거래는 제가 지난번에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파생 상품 그리고 파생 관련된 이슈들 관련해서 이제 파생 관련 교육 내용에 이제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 이 시간에 설명은 너무 길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표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차익거래, 즉, 차익거래가 무조건 수익 나는 게 거래인데, 이제 선물하고 현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래거든요. 아비트리지 거래인데, 이런 기회가 이제 수수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차익거래 기회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 NXT 같은 경우 주문 처리 성능을 측정했는데 한 50마이크로초여서 한국거래소하고 비슷해가지고 차익거래가 그렇게 뭐 잘 될 거든가 뭐 이런 의문도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NXT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뛰어나지는 않을 거다 뭐 약간 요런 예상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고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 아셔야 될 거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래 시간 같은 경우는요.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 그러니까 8 to 8. 8시에서 8시까지. 이제 8시부터 총 20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12시간으로 확대됐고요. 시가하고 이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예상 체결 표출 시간 20분이잖아요. 우리가 딱 시작하려면 시가 같은 경우 8시 40분부터 예상 체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10분으로 줍니다. 줄고 해당 10분 동안은 NXT에서 거래가 안 돼요. 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상 표출가 나올 때는 동시효과 들어가서 예상 표출가 나올 때는 NXT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게 시가하고 종가를 반영하는 동안에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이제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한국거래소가 원래 그 동시효과 들어가면 호가 접수만 받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은 아니고 체결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NXT에서 그거 쓰면 안 되니까. 그거 연결돼서 쓰면 안 되니까 일단 그때는 NXT 주문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도 대체거래소는 즉시 매매가 체결된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서는 대체거래소에서는 그냥 매매가 바로 체결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거래소 시가에서 단일가로 주문을 내서 하는 거래하고 대체거래소 매매하고는 다르지만 대체거래소 매매는 바로 들어가고 시가 단일가 매매는 시가 단일가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 애프터마켓 대상 종목은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는 프리마켓, 본장 매매, 애프터마켓 이렇게 있는데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은 본장이 끝나고 그 다음은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요. 그 애프터마켓 모두 공매도가 안 됩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은 모두 공매도가 안 되고 애프터마켓 대상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거래도 불가능해요.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은 되는데 요거 이제 헷갈리시죠? 어차피 표로 다 정리해 놨어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에.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기관의 매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내용도 좀 중요한데 일단 초보자분들은 요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KLX 원래 매매예요. 원래 매매. 자, KLX는 정규 시장하고 시간의 시장 이렇게 있는데 정규 시장은 시간 단일가 시장에서 단일가 접수, 이제 시가 단일가로 거래를 하죠. 시가 단일가로 거래를 하다가, 예상 체결가 8시 40분에 나오고, 그 다음 8시 50분부터 동시효과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 형태는 그대로 진행돼요.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그 다음 종가 같은 경우도, 3시 20분에 종가 단일가 들어가면서 동시효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쵸? 자, 원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는 본장 거래 시간 9시에서 5시 30분까지만 장중 대량 매매, 바스켓 매매가 가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중 경쟁 대량 매매는 딱 3시까지만 가능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대량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KLX 현재 하고 있는 제도 기준이에요. 이것도 저는 이것도 처음 듣는데 하면 전 진짜 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본장 전에 시간에 대량 바스켓 매매가 되고 시간에 경쟁 대량 매매가 되는데 이게 8시 50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효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장이 끝나면 본장은 원래 KLX 한국거래소 시장은 자, 종가가 나오고 종가 단일가 매매가 종가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량 바스켓 매매가 뒤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16시에서 18시 사이에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 NXT가 생긴 거예요. 이 NXT가 생긴 거고 이 NXT가 생긴 거기 때문에 NXT 제도도 같이 아셔야 되는데 정규 시장 종가 매매 대량 바스켓으로 나누자면 일단 대량 바스켓 매매 이거 누가 하냐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해요. 개인 투자는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알아두세요. 자, 대량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8시까지 계속돼요. 예. 20시까지는 아니고 18시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 시간 NXT 정규 시간은 프리마켓 시장이 있어요. 프리마켓 시장 8시부터 8시 50분 그 프리마켓, 그러니까 장 전에 프리마켓 시장이 열리고 10분 동안 동시효과 들어갈 때 10분 동안은
NXT는 주문이 안 돼요. 그리고 메인 마켓 9시에서 3시 반까지인데 3시 20분까지만 해요. 메인 마켓은. 그러니까 메인 마켓은 이제 정규 시간은 NXT가 9시부터 15시 20분에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은 9시 30초부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요거 30초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단일가 15시 30분에 접수는 15시부터 16시까지 호가 접수 받고 종가 매매가 15시 30분에서 16시까지 가능한데 종가 매매는 거기에 이제 단일가 매매는 15시 30분에서 15시 40분에 가능하고요. 장 딱 끝나고 종가 나오면 단일가 매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애프터마켓이에요. 그 뒤로 애프터마켓이 진행되는데 15시 40분에서 20시까지가 애프터마켓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시장 반드시 확인하시고 요것도 요 표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기존에는 한거래소 때는 이렇게 한거래소하고 ATS하고는 합쳐서는 이렇게 보시면 ATS 둘 다 같이 있을 때는 KRX, ATS 같이 써졌죠. 그 다음에 이 KRX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10분간 체결가 표출 요거 제도 바뀐 제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ATS는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KRX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공시 시간은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시장 주문 이제 시간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주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한국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가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 주문이 있습니다. 그 시장 주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정규 시장 및 일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거래소를, 그때는 그럼 거래소 어디를 쓰느냐? 고민이 되시죠? 근데 거래소를 내가, 나는 KRX 쓸 거야. 그래도. 나는 ATS, 난 NXT 쓸 거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고. 이제, 근데 그 거래소의 물량은 다르겠죠. 거래소 물량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코인 거래소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거래소에 그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 코인 물량은 같지는 않잖아요. 물량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량은 다른데 지정해서 거래 가능하고요.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SOR이라 그래가지고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권사가 지금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내일 가보면. 자, SOR이라는 건 뭐냐면, 최선 집행 의무에 따라서 주문 집행이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최선 집행 의무 하는데, 최선 집행 의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최선 집행 의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어디 거래소를 쓸지 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고객에 유리한 대로 정리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최선 집행 의무의 원칙입니다. 자, 원칙 보시면은 일반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소를 딱 지정하면 그 지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나는 KRX 아니면 NXT.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테이커 주문하고 메이커 주문하고 다르다라는 거. 자, 테이커 주문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됩니다.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자, 주문 가격 곱하기 수량 그다음에 더하기 거래 비용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총 이제 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합니다. 총 대가가 총 비용 이제 대가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선 집행 의무로 인해서 주문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SOR 시스템으로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테이커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벌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매수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을 따지고 매도 같은 경우는 총 대가를 따집니다. 그걸 따져가지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주문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긴 한데 주문 시점의 각 시장 접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매매 차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가 같은 경우 주문을 내면 그 지정가에 주문을 낸 거에서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나 NXT에서 이제 뭐 수량, 잔량이나 뭐 이런 호가 배치나 뭐 이런 걸 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주문이 바로 나가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SOR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거고, 요게 있어서 다른 나라의 대체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를 일본처럼
잘 안 돼가지고 최선 집행 의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최선 집행 의무 뭐 시스템을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본은 뭐 그냥 일본이 그냥 거의 뭐 실험 대상 된 거죠. 예, 우리나라 일본 사례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SOR을 바로 진행합니다. 최선 집행 의무에 따라서. 자 테이커 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 비용 감안한 총 금액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 메이커 주문은 지정가 대기 주문, 메이커는 이제 지정가 대기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이커 주문 같은 경우는 호가 전략이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해서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된 호가 제도가 있는데요. 호가 제도가 이번에 NXT 들어가면서 추가됐어요. 추가됐는데, 자, 기존 한국거래소 호가 유형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 최유리, 최우선, 조건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NXT가 생기면서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중간가 호가하고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됐거든요. 중간가 호가라는 건 뭐냐면 최우선 매수,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값, 이거 산수 평균으로 내는 거예요. 중간값으로 자동으로 조정돼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소수점은 절사하고요. 자, 최우선 호가의 가격 변동이 생길 때마다 중간가가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면 최우선 매도가가 10,000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9,95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가가 얼마예요? 이제 중간값이 얼마예요? 중간 호가가 9,975원이죠. 그럼 매도가가 매도가를 중간가 주문으로, 그러니까 9,975원으로 1,000주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매수자가 최우선 매도가 10,000원에 1,500주를 매수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중간가인 9,975원에 일단 1,000주가 체결되고, 나머지 500주는 최우선 매도가로 체결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주문 잘 안 내시면 잘 모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중에 하면서 제가 얘기를 계속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톡 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이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자, 지정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상승 기회 포착 또는 하락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자, 매수 스톱 지정가 호가는 현재 호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내셔야 되고, 매도 스톱 지정가 호가는 현재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해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주문이 아예 거부돼요, 그냥. 예, 거부되기 때문에. 자, 그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돌파 매매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트가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다. 그럼 이렇게 돌파 매매 됐을 때, 돌파 매매 때 쓰면 되는데, 이게 딱 올라올 때 갑자기 이렇게 딱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가격 돌파하면 이후에 매수.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손 떨어질 때 어느 가격 이하로 확 떨어지면 어느 가격 이하로 이렇게 확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 예, 밑에 가격으로 손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분표인데, 예를 들면 프리마켓일 때는 어떻게 되고, 메인마켓일 때는 어떻게 되고, 애프터마켓일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메인마켓에서만 스톱 지정가, 중간가가 있어요. 예.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서 물론 프리마켓 NXT의 메인 마켓 시간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장중 거래 정규 시간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아까 그 시간대로 참고하시자면 메인 마켓에서만 스톱 지정가하고 중간가가 가능하고요. 프리마켓 NXT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 앞뒤 시간에는 이게 스톱 지정가하고 중간가는 불가능합니다. 시장가도 불가능하고요.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톱 지정가 호가는 아까 설명드렸고, 중간가 호가 세분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요건 이제 신한금융 투자 제가 증권 자료를 좀 참고했는데, 요거 봐도 여러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실제 거래 내보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실제 거래 내는 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제가 또 거래 시간대 제가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종목이 좀 달라집니다. 거래 종목이 달라지는데,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NXT 출범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 종목이 전체 확대될 거예요. 자, 출범 1주차 때 코스피 종목 5개, 코스닥 종목 5개. 코스피 종목 정해졌어요, 지금. SOL, LG 플러스, 제일기획, 롯데쇼핑, 코롱인더, 그 다음에 IG엔터테인먼트, SFA, 동국제약, 컴투스 골프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나눠가지고 5개씩 이제 1주차 진행하고요. 2주차 때는 각 50개, 3주차 때는 145개, 95개. 4주 코스피가 145개, 코스닥이 95개인 거예요. 자, 그럼 4주차 때는 180개, 코스피 180개, 코스닥 270개 종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3월 말 이후에는 총 800개 종목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NXT에서 다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ETF ETN은 현재 뭐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정도나 돼야지 ETF ETN 거래가 된다는데, ETF ETN은 아직도 KRX 한국거래소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 종목들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이거 다 정해진 건데, 정해진 거, 요 종목명 정해진 거는 제가 VIP 방에 올려놨는데, VIP 분들은 다 확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료 찾으면 있어요. 예. 막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종목별 순차적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자, 현재 정해졌는데, 이 거래 종목도 정기적으로 바뀐다는 거, NXT 같은 경우는, NXT, 대체거래소는 바뀐다는 거. 자, NXT는 첫째 심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첫째 심사일이 언제냐면, 매 분기 말 5거래일의 전일입니다. 예. T-5일 전일. 예. 자, 기준 코스피 200, 그 다음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350개 종목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몇 개예요? 800개는 안 되죠. 그쵸? 예, 그럼 여기 추가를 돼야 돼요. 지금 400개, 350개 종목이잖아요. 여기에, 여기다 추가로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위인 코스피 시장 내 150개, 코스닥 200개. 요거 하면 몇 개예요? 지금 현재? 350, 350. 몇 개죠? 700개죠? 네, 700개. 여기 700개에, 여기 추가로, 여기다 추가로 이제 100개가 더 되는 거죠. 네, 직전 분기 심사 기준 위 두 개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종목으로 해서, 예, 추가해서 800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800개를 유지하고, 신규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겠죠. 그쵸? 예. 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은 매년 6월하고 12월 두 번째 목요일 그 다음 날. 금요일 아닌가요? 아, 금요일 휴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요일에 그 다음 날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 정기 변경하는데, 이게 한국거래소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NXT하고 KRX 한국거래소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NXT가 한국거래소의 기준을 따다 쓰다 보니까 한국거래소하고 시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하고 1월 1일은 NXT 자체 기준보다도 KRX 정기 변경하는 걸 먼저 반영해요. 예, NXT가. 예. 그리고 구성 종목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항상 구성 종목 바뀐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하고 10월 1일은 NXT의 원래 자체 기준으로도 충분히 800종목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면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150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이 영상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 말고 이렇게 쉽게 설명 못할걸요 아마. 자, 그 다음에 거래시 특이점인데, 대량 거래 및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대량 거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스켓 매매 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알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하고 모르면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남겨드린 게 뭐예요? 지난번에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파생상품, 이슈, 그 다음에 교육 주제들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주식 투자할 때 더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여러 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대량거래 바스켓 매매는 개인 투자에 거의 없는데, 개인 투자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데, 기관 외국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려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대량 바스켓 매매는 장중에만 허용을 했어요. 아까 시간표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자, NXT는 근데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원래 8시까지는 가능한데,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는 대량 매매하고 바스켓 매매는 안 된다라는 거, NXT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그런 매매가 그때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량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는 일정 거래 금액인데 거래 금액 이상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대량 매매, 하나의 개별 종목의 대량 매매. 자, 복수 종목, 여러 개 종목에 대한 바스켓 매매. 바스켓 매매가 뭡니까? 그 바구니에 여러 종목 담아가지고 매수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주문을 내면 여러 종목을 동시에 딱 들어가서 동시에 딱 사는 걸 의미해요. 일정 규모의 큰 대량의 거래 같은 경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요게 특정 당사자 간의 상대 매매를 의미합니다. 특정 당사자 간의 카운터파티가 있는 상대 매매인 거예요. 자, 요 대량 바스켓 매매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 NXT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대량 매매 조건을 단일 종목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는 5개 이상 종목에 대해서 2억 원 이상 기준을 두고 있어요. 요게 이제 기준이 NXT가 내려갔어요. KRX, 원래 한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천주 또는 1억 원 이상이 한 종목 대량 매매 기준이었는데, 요게 이제 내려간 거죠. NXT에서는. 그냥 바스켓 매매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5종목,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NXT에서 거래하면 요거보다 대량 매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야. 아니면 내가 개인인데 큰 손이야. 내가 대량 매매 하고 싶어요. 대량 매매 하고 싶은데 NXT가 요건이 더 완화돼 있으니까 NXT에서 대량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간도 훨씬 더 자유롭고, 제가 봤을 땐 대량 매매랑 요런 것들은 대체거래소가 더 유리합니다. NXT가 수수료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 오래 보셨던 분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눈치챘을 거예요. 아,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나 프로그램 매매할 때 NXT 많이 쓰겠네? 빙고. 네. 그 부분인 거예요. 네, 그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그쪽을. 자, 그 다음에, 자, 대체거래소에서 NXT 시장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내용 또 나온 건데,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량 바스켓 매매 거래 여건은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관리 및 시장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하고 동일하다. NXT하고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하고 KRX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NXT가 시장 관리 및 시장 안전장치는 한국거래소하고 동일하다는 거. 변동폭 상합 플러스 마이너스 30%, 요거 다 똑같아요. VI제도 다 똑같고, 서킷 브레이커 똑같고, 사이드카 똑같고, 공매도 주문표기 똑같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똑같고, 업팅 룰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체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렇구나. 우리 주문할 때만 잘 신경 쓰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문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각 수급 주체별로 주문 내는 것들도 현재 대체거래소까지 상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자, 기타 발생한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고빈도 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고빈도 매매가 증가할 가능성? 그게 무슨 말이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계속 늘었어요. 쭉 늘었거든요. 쭉 늘었는데 요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주로 왜 나타날까요? 일단 첫 번째, 수수료가 좀 더 싸다.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차익거래가 뭐가 가능해요? 대체거래소하고 한국거래소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메인마켓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가 좀 가격이 더 높아요. 대체거래소는 좀 낮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거래소 팔고 대체거래소 사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경우를 딱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같은 경우 메인마켓 기준으로, 왜냐면 메인마켓 아니면 대체거래소 NXT도
프리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메인마켓에서 기준으로 딱 보시자고요. 메인마켓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거래소 일단 한국거래소 고평가 돼 있어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때리고 메인마켓에서 그 NXT 메인마켓에서 매수하고 NXT가 고평가 돼 있어요. 거기 매도 때리고 여기 매수하고 이거 차익거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요게 이제 시장 솔직히 기관 외국인들한테 뭐 물반 고기반 시장 된 거다 다름없는데 예, 개인 투자들은 이제 좀 사실 이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 공부하고 알고 반드시 요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같이 많이 연습도 하고 기회도 많이 보고 시장도 관찰해야 그래야지 적응할 수 있어요. 이거 적응 못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드시 이런 거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턴시 아비트리지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건 뭐 아비트리지 거래,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있는데 차익 거래들 특히 이 두 거래소 두 개 간의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800개 대체 거래소 800개 종목이 되잖아요. 근데 8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시세 조종 같은 불법 행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도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이 끝나고 중요한 공시를 발표했어요. 본장이 끝나고. 중요한 공시를 발표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그때 이미 사전거래하고 발표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부자 거래나 선행 매매 같은 경우가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거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다 불법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개인 투자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소 간 차익 거래, 레이턴시 차익 아비트리지도 가능하지만 현 선물 가지고 하는 차익 거래도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 코스피 200 현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설명 한 20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코스피 200 현물 지수 334.27이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 333.60이 선물 지수잖아요.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제도 시스템 갖고 구성됐던 거고 코스피 200 선물은 어떤 제도 시스템인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 그 전에 영상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녹화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뭐가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죠.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죠. 334.27이 현물이잖아요. 현물이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럼 현물 가격이 더 높으면 현물을 팔고 선물이 더 낮으니까 선물을 사면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수익이에요. 왜냐? 선물은 369,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에는 무조건 이 두 개가 만나거든요. 중간에 만날 수도 있지만 369, 12월에는 무조건 만나요. 그러면 무조건 다 수익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이 나게끔 그런 기회가 여기 보시면 요 점점점점 선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의 폭을 벗어나야지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비용을 벗어나야지.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자, 요 색깔이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코스피 200이 이렇게 올라오면 선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해야 되고 현물을 매수하면 어디선가 만나면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으면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를 매도하고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하면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고 무조건 수익이 나요. 개인 투자분들은 어차피 안 돼. 안 돼. 이거 하려면 자금 사이즈가 커야 돼요. 왜냐면 현물을 없어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있어도 있는 경우도 이제 선물이 있어야지 매도를 하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현물하고 맞춰서 하려면은 코스피 200을 바스켓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요런 걸 알아두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나 이럴 때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은지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은지를 보고 롤오버 조건이 되는지 보고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얘네들이 어디 차익 거래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는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건데 매수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현물 매수량이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수가 현물 매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오른 걸 딱 타서 뭐 차익실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요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더 NXT가 생기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원래 옛날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됐었어요. 우리나라 차익 거래가. 근데 우리나라가 공모펀드에 거래세 부과한 뒤로는 이게 이 차익 거래가 이제 줄었단 말이에요. 공모펀드 거래세를 누가 부과했는지 뭐 MB께서 부과하셨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시장하고 친화적이지가 않아. 오히려 시장을 더 규제하려고 그래. 참 희한해 죽겠어요, 우리나라는. 여튼간에, 자, 미국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 이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 이런 내용까지 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내용 딱 다 한 거고, 여러분 거의 이 정도면, 이거 내용만 다 알잖아요? 대체거래소 거의 다 마스터한 거예요. 이거 이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벗어나지 않게 거의 다 담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꼭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좋아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하려니까 또 말이 안 떨어지네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거래소 한번에 마스터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